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의 강재구 연구원과 함께 저희 수완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수완 1번하고 2번을 얘기할 때는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기업, 예를 들어서 배당을 월간으로 받을 수 있는, 주간으로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주로 전통산업 관점에서 경제적 해자가 있느냐 이런 걸 많이 예상했었습니다. 뭐 경영진, 뭐 브랜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강재구 연구원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런 잘 때 편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봤는데요. 그래서 종목 3개가 있고 좀 왜 이 3개가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강재구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수완 세 번째 노의 컨셉이 저도 보니까 되게 좀 특이하고 재밌더라고요. 종목은 좀 뻔할 수 있지만 이 종목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특이한데 컨셉이 어떻게 되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밤에 우리가 편하게 자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S&P 500에 있는 기업 중에서 기술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 뭐길래 미국에서 시작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2013년에 워런 버핏이 이제 주주 서한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 생각하면은 워런 버핏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구나 자체가, 그런 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 경제적 해자가 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그 유언 같은 걸 했습니다. 주식을 맡기는데 S&P 500을 대부분 그냥 ETF나 뭐 펀드, 패시브 펀드로 갖고 있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의 경제적 해자가 높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그럼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미국의 경제적 해자가 뭔 것 같으세요? 우선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게 경제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21년 기준으로 GDP는 23조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2위인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큰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라는 기축 통화의 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모든 재화들이 주로 달러로 거래되다 보니까 이 달러를 통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미국이 경제력도 크고 경제력이 그냥 큰 게 아니라 기축 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통화 자체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만 돈을 조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이 아닌 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MF가 왜 온 거냐면 원화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외화가 부족했고 외화는 한국에서 찍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외환위기가 온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외환위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경제적 해자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좋고 미국이 좋은 이유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데, 이 경제적 해자 외에 미국 기업들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2015년에 중국이 고성장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미국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미국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그 나라의 경제적 해자,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미국 기업에서 도망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브랜드 말고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요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미국 기업들은 이제 임직원들의 성과와 이제 주주의 부흥,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 주식 기반의 보상 방식을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식 기반 보상 방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돈을 잘 벌면, 주가가 많이 오르면 경영자들이나 이제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같이 많이 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주주환원하면은 자사주하고 배당이 될 텐데, 좀 숫자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은 21년 3분기 기준으로 S&P 500의 기업들은 약 2,34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고, 향후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뭐 배당 성향 역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매년 배당을 성장시키는 배당왕 같은 그런 종목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나라도 좋고 기축통화도 있고
경제적 혜자도 있는 데다가 브랜드 파워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주들에게 자사주든 배당이든 뭐 이런 방식으로 환원을 많이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기술 기업을 찾겠다라는 논리가 여기까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까지는 저희가 잘 내려왔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수완 1, 2는 약간 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 택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벗어나는 방법의 이제 월간, 주간 배당을 위해서 그렇게 갔던 건데 위원님이 좀 다르게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 투자하는 방식을 좀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S&P 500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비테크주들이 많았어요. 근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테크주들의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2020년 기준으로 한 상위 10개 기업 중에 3개 기업 정도 제외하고는 다 기술 기업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2016년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물론 지금 향후에 이제 5차 산업이나 6차 산업이나 이런 언급이 명시된 건 없지만 어쨌든 향후 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 기업들에게 기술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 기업이 세상을 바꿀 거고 요즘 뭐 챗 GPT니 이래가지고 인공지능이긴 한데 generativ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를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게 된다 뭐 이러면서 다시 또 반도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SNS도 있었고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는 인터넷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블록체인도 몇 년 전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기술 기업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술 기업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미국에 진짜 이렇게 많은데 상위 10개 중에 뭐 7개 있고 막 이런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뻔할 수는 있지만 저는 선두주자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두기업들은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게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서 그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는 점에서 선두주자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 되게 중요할 텐데 이 요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요인이 뭔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 정도씩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팔란티어 테크의 CEO이면서 이제 이 페이팔의 창시자인 피터 틸은 저서를 통해서 독자적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전략, 규모의 경제 그리고 이 브랜드 전략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을 독점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독자적 기술, 네트워크 전략, 그리고 규모의 경제, 브랜드 전략 총 4가지네요. 이걸 하나씩 그러면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독자적 기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네. 독자적 기술은 이제 기업을 굉장히 차별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과 야후의 예가 있었는데 전 세계 아직까지도 최고의 검색 엔진이 구글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구글의 원천 기술인 페이지 랭크 덕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후는 이제 인터넷 패권을 구글에게 뺏기게 되는 거죠. 강력한 원천 기술은 기업의 정체성과 그리고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만들게 됩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은 이제 자체 개발이나 M&A 통해서 이런 원천 기술들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이러한 격차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가 그럼 네트워크 전략인데 기술은 그렇고 그럼 기술을 가지고 뭐 네트워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예요? 네트워크 전략? 네트워크 전략은 이제 기업의 가치에 대한 내용인데 맥칼프라는 사람이 이제 법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맥칼프요? 예, 맞습니다. 네.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비용도 직선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대신에 이 기업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의 이제 법칙입니다. 대표적으로 메타 플랫폼즈의 이제 구독자 수 그리고 이제 매출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같은 플랫폼 업체인 이제 텐센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즘 이제 모든 테크 기업들, 심지어 하드웨어 기업들도 플랫폼 기업을 변모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원천 기술, 독자적 기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이 두 가지가 격차를 만든다고 했는데, 세 번째로 얘기하신 게 이제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은 좀 덜 들고 훨씬 돈을 많이 번다는 건데, 이걸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늘수록 고정비가 분산되는 효과인데 이제 최근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요 얘기를 사실 미리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대학생 때는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는 건 개념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그러면 CD-롬을 사가지고 뭐 넣고 깔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CD-롬이라는 것도 다 제작한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물론 이 전체 매출에 비해서는 조그맣지만. 근데 지금은 CD-롬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 다 다운받고, 심지어 요즘엔 다운도 안 받고 그냥 클라우드에 있는 걸 쓰는 경우가, 구독해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서버를 유지하는 비용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매출이 하나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해서 그거에 맞게 늘어나는 비용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강재구 연구원이 기술기업을 얘기했는데, 기술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까지 했으면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얘기한 뭐 브랜드니 뭐니를 하는 게 이제 아마존을 예시로 갖고 왔는데, 이 아마존의 전략을 간단히 설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존 하면 이제 당연히 플라이휠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플라이휠이라고 해서 다양한 우리가 아마존을 만물상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만물상이라 부르는 게 다양한 상품이 있는 거고, 그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고객들을 유인을 하고, 그리고 이 고객들을 따라서 판매자들이 유인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휠이고, 두 번째 휠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플랫폼이 커지면서 저렴한 비용 구조를 만들고, 이걸 다시 가격에 반영을 해서 고객수를 늘리고, 그리고 이게 새로운 이제 풀필먼트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로 연장시키는, 확대하는 이러한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천 기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네트워크 전략을 얘기했고, 세 번째로 규모의 경제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존을 갖고 예시를 들어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전략이 브랜드 전략이잖아요. 예. 요거 이제 설명해 주시고 기업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 전략은 애플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 봤을 때 생각보다 우려보다는 좀 덜했던 점 중 하나가 이 브랜드 파워 덕분인데, 사실 이제 2022년도에 전 세계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봉쇄 정책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요도 위축이 돼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판매량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점유율 자체는 굉장히 늘어나서 애플이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네. 이게 저는 어려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던 게 이 애플의 브랜드 파워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파워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치 기반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 설치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제조업의 한계인 제품 수명 주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천 기술하고 네트워크 전략,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모의 경제, 브랜드 전략인데,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참고로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9억 3,50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다라고 그랬고, 서비스 매출 비중 2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 그러니까 애플이 갖고 있는 iOS나 이런 원천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실 우리도 모르고, 네트워크 효과가 얼마인지도 다 모르는데, 브랜드가 워낙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여기서 다른 데로 안 넘어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런 관점에서 브랜드 전략을 가장 잘 보여준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의 빅테크 기업들은 항상 어떤 업종이었든 간에 큰 기업들은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되게 많이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이, 특히 작년에 성장 기업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매출은 늘어나지만 늘어난 속도가 둔화되고 이
그 비용은 많이 늘면서 이익이 안 늘었잖아요. 그럼 성장성이 둔화될 때는 사람들이 이거 성장주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못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제가 반박을 했다고 하면 답을 주시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 이 반독점 이슈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뭐 과거에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 그랬고, RCA라든지 알코아, 심지어 뭐 제너럴 일렉트로닉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한편을 보면은 대세라는 인증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들이 그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반독점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이라는 이제 추세는 꺾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가 했던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 반독재 기관 입장에서도 특히 뭐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국은 이제 벌금으로 이제 세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장 둔화 관련해서는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 성장 기업들이 배당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이 배당을 할 경우 이 시장은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는데 애플이 그랬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동일하게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통해서 극복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테크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 과거 성장 기업들처럼 현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 이러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하면은 반대로 우리는 배당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당에다가 제 생각에는 자사주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회사, 알파벳은 사실 배당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애플도 배당보다는 자사주가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은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같은 돈을 벌어도 내 개인에게 떨어지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성장이 떨어졌을 때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주주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업종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으니까 종목을 3개를 갖고 오셨잖아요. 예. 하나씩 찬찬히 얘기를 좀 해주시죠. 1번 어딘가요?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뭐 너무 뻔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애플 하면은 걱정하는 게 뭐 공장이 멈췄다 해서 사실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 파는 업체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근데 애플의 본질적인 전략은 설치 기반 전략으로 확장이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의 설치 기반의 힘은 사실 이제 메타와의 갈등에서 잘 보여졌었습니다. 2021년도에 애플이 이제 고객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하면서 메타의 타겟 광고 매출이 굉장히 망가지게 됩니다. 네. 이게 애플과 메타의 가장 큰 차이는 하드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뭐 비슷한 예로는 이제 트위터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트위터도 이제 수수료 문제 때문에 머스크와 애플 간의 갈등이 좀 있었고요. 심지어 머스크는 우리 스마트폰 만들 거야 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그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걸 구동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이 애플의 이 다양한 기업들과 이 애플 간의 역학 구조는 상대적으로 애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설치 기반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업의 안정성은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데 애플의 잉여 현금 흐름은 S&P 500 기업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또 투자 자본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58.2%로 S&P 500의 평균이 7.9%인데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그리고 투자 효율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수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종목 얘기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제적 해자는 이제 윈도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6월 기준으로 데스크톱 운영체제 시장 점유율은 윈도우가 76%, 그리고 애플의 맥이 14.6%로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오피스라든지 성장 산업인 클라우드라든지 이쪽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과 마찬가지로 잉여 현금 흐름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애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ROIC 같은 경우도 32.2%로 굉장히 투자 자본 효율성도 높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오픈 AI 투자하면서 챗 GPT로 핫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 이제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장기 성장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종목 이미 이 정도 됐으면 아마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세 번째 뭐겠거나 생각하실 텐데 얘기해 주시죠. 예. 바로 그 종목입니다. 알파벳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챗GPT 때문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현명한 기업이 알파벳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의 점유율이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70%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기기는 사실 애플과 삼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기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플랫폼 자체에서는 안드로이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알파벳은 애플과 경쟁이 아니라 매년 80에서 120억 달러의 돈을 줘가면서 이제 웹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이 영향력을 넓혀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우리가 알파벳을 투자할 때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AI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IoT 같이 이 성장 미래 산업들입니다. 여기서 구글이 굉장히 선두 위치를 가져갈 거다, 주도할 거다라는 기대감인데, 미래 성장 산업들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글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검색 엔진 관련해서 알파벳 같은 경우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역시도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 보면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도 매우 뛰어난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수완 종목에 매우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지금 강재구 연구원이 제가 사실 수완 1하고 2를 작년, 재작년에 쓸 때는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좀 옛날 산업이지만 배당을 조금 많이 주고, 그리고 경제적 해자를 제조와 관련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조를 훨씬 효율적으로 하고, 대신 제조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투자는 조금만 해도 되고, 그래서 돈을 왕창 벌면 전부 주주한테 돌려주는 아주 옛날식 기업, 뭐 P&G도 있었고 뭐 존슨앤존슨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강재구 연구원이 이제 이거 세 번째 걸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제 얘기했던 아이디어는, 그런 아이디어도 좋지만 세상이 바뀐 것 같다. 세상이 바뀌었고 마이크로소프트니 애플이니 알파벳 이런 기업들은 뭐 옛날처럼 쉽게, 아까 그 기술 격차 이런 얘기 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피터 틸 얘기도 하면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 잘 나갔던 기업들처럼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격차를 유지할 수 있고 돈도 거기다 잘 버는 데다가 주주환원까지 많이 하니까 수완 종목으로 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사놓고 밤에 잠이 잘 오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 3개 자체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3개를 고르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강재구 연구 리포트를 이 밑에 댓글을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사시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로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 이 촬영에 정말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드린 이 세 기업 외에도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형태로, 특히 하드웨어 기업들도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찾으시거나 할 때는 이 기업이 단순히 못 파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서 나가고 있구나를 좀 집중을 하셔서 좀 투자를 하시면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우리 강재구 위원한테 뭐 궁금하거나 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난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저희가 꼭 Q&A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